자, 현재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도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서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이어서 왜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까요? 적자 국채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1차 추경이 4.8조 원이라고 기사를 많이 내서 4.8조 원 규모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1차 추경의 총 규모는 약 13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중기부, 복지부, 국토부가 모두 합쳐진 금액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4.8조 원은 중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약 4.8조 원, 아까 얘기했던 중기부고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리고 재복구 및 대응이 2.6조 원,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이 1.5조 원, 반도체와 AI 투자가 2.1조 원, 기타 지출과 나머지 포함해서 총 금액이 13조 8천억 원입니다. 1차 추경은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1차 추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렛츠고!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2차 추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국채 조달 비용이 약 20조 원, 세입 경정이 약 10조 원입니다. 2차에서는 광범위하게 민생 안정 그리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민생 소비 쿠폰을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한 게 한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넘쳐서 그러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빚입니다. 1차, 2차 추경 합산 지출 증가분이 약 33조 원이고요. 2차 추경의 총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전체 재정 규모가 44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 총 국가 부채는 어떻게 되냐? 기업 부채가 2798조, 가계 부채가 2283조, 정부 부채가 몇 달 전만 해도 1141조 원대였는데 1차 추경 그리고 2차 추경이 진행됨에 따라 1300조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부채들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추가 대출 차단 그리고 신용 경색,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돈을 풀면서 방어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국가 총 부채 규모는 6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이고요. 여기에 비금융 부문,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몇 년 사이에 국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추경은 추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보통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 여유분 활용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거쳤을 때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지출 구조 조정은 다른 부처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은 세입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새로 빚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은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메우려고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2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란 말이 없었는데 왜 2차 추경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라고 할까요? 비교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1차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했고 그리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습니다. 정확하게 국채 발행이 영원은 아니겠지만 2차 추경만큼 대규모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기존 세입으로 충당했고요. 그래서 적자 국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왔죠. 2차 추경은 약 30조 원 규모로 국채 발행이 20조 그리고 세입 경정이 10조 원입니다. 세입 경정은 예상 세금 수입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약 10조 원 정도 덜 거칠 것이라고 다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세수 부족분 10조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고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된 거죠. 쉽게 말해서 세금이 올해 예상보다 10조 원이 덜 거치게 되네. 그러면 그만큼 재정을 빚으로 더 메워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1차 추경 약 13조 원은 국채 발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적자 국채 논란이 없었고요. 2차 추경 약 30조 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적자 국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이렇게 1차, 2차 추경은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합니다. 소비 진작 효과, 긴급 생활비와 소상공인 대출 확대는 소비를 자극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 효과,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시킬 수 있고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 개선. 아,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뭔가 하고 있구나.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심리 개선에 대해서는 민심 잡기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 리스크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기죠. 국채 발행 시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민간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사용한 이런 돈들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빚으로 버티는 성장은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임기 내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 폭탄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겁니다. 언론에서 정치 싸움만 부각하고 있는데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관점에서 이번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현재 경제와 미래 경제에 남길 후폭풍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